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디어를 보여줘 시사로 논술하기 마지막 시간, 누구나 쉽게 쓰는 실전 글쓰기 자기소개서 쓰기 시간입니다. 저는 서울경제신문 부설 백상경제연구원의 장선화라고 합니다. 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글쓰기 좋아하세요? 벌써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딴 데 쳐다보는 분들 계시죠? 왜 그럴까요? 자, 글쓰기는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능력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태어난 능력들은 자고 나면은 하루하루 키가 크고 그 다음에 걷고 말하고 이런 것들은 다 타고나는데 글쓰기 타고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훈련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바로 글쓰기예요. 자, 이호덕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글을 왜 쓰나요? 라고 했더니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쓴다. 또 학교에서 쓰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쓴다. 또 때로는 칭찬받고 싶어서 쓴다. 또 어떤 학생들은 아마 나중에 소설가가 될 수 있는 학생이긴 한데 쓰고 싶어서 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글을 쓰고자 하는 목적이나 이유는 다양해요. 자, 그러면은 누구는 글을 쓰고 누구는 글을 쓰지 않아도 될까요? 이제는 자기를 다 표현하고자 하는 시대입니다. 물론 얼굴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만 글이라는 거는 아주 매력적인 자기 표현 기술입니다. 자, 그럼 어떤 글이 좋은 글일까요? 아주 어려운 용어, 진짜 남들이 쓰지 않는 미사여구 이런 것들 나열한다고 해서 좋은 글이 아니에요. 좋은 글이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글입니다. 글은 때로는 나를 위한 글이기도 하지만 글을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독자가 있기 때문에 쓰는 글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쓴 글, 하고 싶은 말을 상대방이 잘 알아듣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글이 좋은 글이에요. 이 말은 쉽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금방 나를 표현하는 방법 얘기를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노래를 해서 소리로 노래를 할 수도 있고 또 몸짓으로 춤을 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해서 웅변이나 대화를 할 수도 있고 또 붓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죠. 그 중에서 다양한 글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으뜸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노래 잘하고 싶은데 음치야. 춤을 잘 추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안 움직여요. 웅변 잘하고 싶은데 목소리가 좋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는 그림 잘 그리고 싶은데 잘 그리지 아무리 연습해도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근데 연습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오를 수 있는 자기 표현법이 바로 글쓰기입니다.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글쓰기는 무작정 어릴 때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을 쓰는 일기 기억나시죠?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방학 숙제로 했던 기억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취재나 자기의 경험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어떤 글을 쓰려고 하면 먼저 앞서서 뭔가를 좀 읽어야 합니다. 읽는 과정도 요즘은 번거롭고 귀찮다고 하죠. 그래서 읽고 쓰면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게 되는 게 바로 읽고 쓰기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고 남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참과 거짓을 구분하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읽고 쓰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태도를 그냥 자연스럽게 익히게 돼요. 학교에서 하지 마라 하라 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줘도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여러 가지 자료를 읽고 생각하고 정리하다 보면 아,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기에 중요한 것 이유를 쓰기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런 이야기는 제 혼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얘기를 했느냐? 송나라 때에 정치가이자 시인이자 문학자이자 역사학자였던 구양수라는 사람은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냐? 다독, 많이 읽어라. 다작, 많이 쓰라. 다상량, 많이 생각해라.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많이 읽고 또 많이 쓰고 하다 보면 자기의 생각거리가 있습니다. 생각하기 싫다. 뭐 게임하고 하는데도 바쁜데 언제 생각하냐. 그러다 보면은 앞단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미디어가 거짓을 해도 자기가 판단 기준이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인간이 되고 싶으냐? 올바른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똑바로 평가하면서 살고 싶으냐?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으로 올바르게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했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자, 다독, 다작, 다상량 뭐부터 해야 될까요? 자, 고민이 될 텐데 저는 처음에는 일기부터 시작을 하라고 말씀을 권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책을 읽기보다도 자기가 재밌다 싶은 생각이 드는 책을 우선적으로 읽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짧게 한 줄씩 정리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굳이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책을 읽고 느낀 점 한 줄을 쓰다가 보면 어느새 자기가 서평집을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고도 자기의 세계를 구축해 나갈 수가 있죠. 저는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주 쉬운 소설, 재밌는 소설들을 읽어보는 겁니다. SF 소설도 읽어보고 또 연애 소설을 읽어보기도 하고 또 탐험 이야기, 역사 소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짧게 가지고 읽어보면서 아주 재밌게 읽은 책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혹은 SF 소설을 재밌게 읽었다. 그러면은 그런 주제에 대한 책들을 먼저 이렇게 그 저자의 그 후속작이라던가 전작을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탐구가 끝나고 나면 그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의 저자들의 소설을 읽다가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기의 독서 범위는 어느새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독을 하면서 오늘 읽은 내용에 대한 거 짧게 정리를 하다 보면 쓰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쓰다가 보면은 자기가 생각할 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세상에 대한 생각 혹은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문제 또 우주적인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때로는 몸에 대한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글쓰기. 자, 오늘 글쓰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니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진도 나가보겠습니다. 글쓰기의 본질은 말씀드렸듯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읽는 사람을 위해 글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들어가서 레포트를 쓰면 읽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교수님이 점수를 매기죠. 읽는 사람이 있는 글입니다. 물론 일기는 나를 위해서 쓰는 글이지만 대부분의 실용 글쓰기는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자기소개서를 준비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글이라는 건.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잘 설득하는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글은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논리가 통해야 되는 거예요. 앞뒤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논리 그러면은
연역법, 무슨 뭐 귀납법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지금 당장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장 문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써놓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면 이상한 데가 나와요. 그 부분은 논리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앞뒤 문맥이 물 흐르듯이 흐른다면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쓴 거예요. 내가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다. 친구한테 읽어보라고 해보세요. 야, 여기 이상해. 분명히 나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라고 하는 대목을 친구가 영락없이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고치면 됩니다. 글이라는 거는 고치면 고칠수록 더 좋아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 글쓰기는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안드로메다에 있는 우주인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건 아니죠. 그러니 이 지구인들의 상식 수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통하면 글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결해야 됩니다. 한 문장이 보통 간결하면 어느 정도로 간결해야 되느냐? 2줄이 넘어가면 안 돼요. 2줄이 넘어가면 이미 문장이 꼬여서 서술어와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비문, 안일비, 구럴문, 문장이 아니다라는 문장이 아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줄이 넘어가면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끊어서 2문장으로 만들면 돼요. 그게 간결하게 글을 쓰는 방법입니다.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가끔 글쓰기 강의를 가보면 저는 글을 많이 쓰는데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한다. 보통은 자기의 생각을 써야 되는데 자기 생각은 쓰지 않고 어디서 주워 들었던 이야기, 남의 이야기를 주로 써요. 그러면 사람들이 읽었을 때 감동이 안 와요. 진정성이라는 거는 서로 마음이 통할 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상대방한테도 고통스러운 점, 그 다음에 힘든 점, 내 마음에도 있는 힘든 점, 어려운 점을 글로 썼을 때 읽는 사람도 공감을 하고 자기도 솔직하게 썼을 때 그게 여러 사람이 공감을 하게 됩니다. 세대적으로 공통적인 고민이 있고 그 다음에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고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정성을 담아내서 글을 쓰다 보면 그 글은 아주 감동적인 글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내 이야기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솔직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밍아웃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글쓰기를 할 때에 진정성 있게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공감, 마찬가지로 나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정확한 좋은 문장 쓰는 5가지 방법 정리해 드릴게요. 단어 정확하게 골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영어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딱 맞는 단어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장은 썼는데 앞뒤가 안 맞거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를 정확하게 잘 골라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은 우리나라 소설가들의 글을 읽어보라고 권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소설가들은 우리나라 단어를 연구하고 우리나라 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문장을 풀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분들은. 그 고민을 담아서 한 편의 소설을 썼기 때문에 그 소설을 읽다가 보면 어떤 위치에는 어떤 단어를 집어넣어야 되는구나를 자기가 외우지 않아도 알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어려운 한자 쓰시면 오히려 자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대신에 쉬운 단어로 풀어서 쓰시면 됩니다. 한자 쓰면 좀 더 있어 보이고 우리말 쓰면은 뭐 애들이 쓴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이고요. 쉬운 단어, 자기도 알 수 있는 단어, 상대방이 이해하기에 아주 쉬운 단어를 골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째, 수동태 문장은 가능하면 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주장이 정확하게 들어가려면
뭐뭐뭐뭐하게 되어진다. 이런 수동태 문장보다는 뭐뭐뭐뭐 무엇이다. 뭐뭇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능동형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우리나라가 수동태가 많은데 그 이유는 번역체 문장을 많이 읽다가 보면 능동태보다는 수동태를 쉽게 그냥 이렇게 쓰기가 쉬워요. 그러다 보면은 수동태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게 그 글 안에 느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주장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히고 하자 할 때는 능동형 문장을 쓰라고 권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식 표현 너무 자주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느 순간에 한자식, 일본식을 거쳐서 이제는 영어식 표현이 글쓰기에 쉽게 나타나요. 보면 좋은 주말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주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말 주말 뭐 좋은 주말 가지세요 이런 인사 쓴 게 얼마 되지 않았죠. 주말을 쉰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have a nice weekend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쓴 겁니다. 적절한 우리나라 말은 아니죠. 그냥 잘 지내 라고 하던가 뭐 이런 식이면 좋은데 이게 이제 영어식 표현을 자꾸 쓰다가 보면은 우리말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번역 투 문장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좋은 문장 쓰는 5가지 방법 말씀드렸고요. 자, 3강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2갈씩 쓰기 이건 계속 반복을 해도 여러분들이 머리에 익을 때까지 중요한 문장을 맨 위에 올리세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단문으로 쓰세요. 그 다음에 스토리텔링으로 이걸 전개를 하십시오. 그래서 읽는 사람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에 자기가 체험을 했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세요. 예를 들면 어디에 강의를 듣고 왔다. 어디에 프로그램을 체험을 했다. 라고 했는데 체험기를 쓰라. 라고 이제 학교에서 어떤 종이를 나눠줬다. 여러분들 보통 쓸 때 무엇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참 좋았다. 라고 쓰면 끝입니다. 이 참 좋았다. 이런 표현은 초등학교 때 졸업해야 하는 단어예요. 무엇 무엇을 들었는데 어떤 대목이 내 가슴을 때렸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할 필요 없이 내 가슴을 때린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돼요. 그 부분을 좋았다, 싫었다, 형용사 대신에 왜 좋았나? 어떻게 좋았나? 그걸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됩니다. 자, 올바른 글이란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한글 표기법을 정확하게 써야 되고요. 이해하는 계층이 넓을수록 글은 살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고 박사과정을 졸업한 교수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이라면 으뜸이겠죠. 자, 그런 글을 쓸 수 있도록 그 말은 상대를 쉽게 설득할 수 있는 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 자기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쓰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죠. 참 좋았다. 끝. 이게 아니라 왜 좋았고 어떻게 좋았는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는 걸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싶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자, 논리적인 글쓰기 첫 단계.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맨 앞에다가 놓고 그 근거를 뒤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계속. 이게 연달아 가면서 앞에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붙이다 보면은 앞에 자기의 주장이 더 탄탄하게 되겠죠. 그거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글이 좋아지게 됩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그 막바지로 이르고 있는데요. 자기소개서에 대한 이야기 압축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자기소개서 아마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누구에게 점수를 딸까? 라는 목표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나를 알릴까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내 장점을 어떻게 보여줄까?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자기소개서 쓸 때, 자, 세 가지 부분을 주로 쓰는데요. 학업 성과와 학습 경험. 두 번째는 교내 활동. 세 번째는 인성과 교양. 세 가지 부분이 들어가요. 자, 학업 성과와 학습 경험, 교내 활동, 인성, 교양. 실제적으로 양식을 보면 세 개가 구분이 다 되어 있어요. 자기소개서는 학생생활부의 보완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 잘 썼다고 수능 시험 잘 못 쳤는데 자기소개서 아주 멋들어지게 썼다고 뭐 이게 이제 등급이 올라가고 그러진 않아요. 대신에 학생생활부의 보완제 역할을 하는 게 자기소개서다라는 건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 전에 이것도 기자들이 취재를 할 때처럼 사전 정보 수집 및 정리를 먼저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학과에 대한 정보를 먼저 수집합니다. 그 학과에는 어떤 교수님이 계신지, 어떤 공부를 하는 곳인지, 요즘은 뭐 인터넷 그 학교에 찾아가도 되고 인터넷에 그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어떤 공부를 하는지 그 교수님의 연구 실적이라던가 또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학교 방문, 학교에서 이걸 수집해서 제공하는 경우도 또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정리를 하는 거죠. 학생생활부에 기록된 내용을 자기가 이제 미리 확인을 하고 미리 써놓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는 고3 때 갑자기 쓰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줄씩 노트를 마련해서 자, 오늘 인문학 강의 수업을 들었다. 그 수업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 또 나는 뭐 어떤 느낌을 받았다라는 거를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수첩에다가 차곡차곡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걸 이제 압축해서 정리하는 거죠. 자, 자기소개서 쓸 때 주의점 몇 가지만 알아볼까요? 자기소개서는 소설처럼 창의적인 글을 쓰는 게 아니에요. 문장보다는 그 내용이 충실해야 됩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보통 하죠. 반대입니다. 당신의 보배가 몇 개인가요를 교수님들은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배를 충분히 꺼내서 교수님들, 평가자에게 보여주면 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내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 그 학교를, 그 학과목을, 그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활동을 계속 해왔다라는 거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글이 짧아야 됩니다. 평가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 사람 글을 읽는데 20분 정도밖에는 소요될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길게 쓰고 아주 내용이 많다고 해서 점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압축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평소에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고1 때부터 별도의 공책을 준비해서 배우고 느낀 점, 개괄적으로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으로 자기소개서를 쓰느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천자 이내. 천자 이내면은 어느 정도 되느냐? A4지 기준으로 글자 크기 10으로 했을 때 대략 반 페이지 정도가 분량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때 주의사항이 뭐냐? 내 성적이 몇 등급이었는데 몇 등급으로 올라갔다. 이런 숫자를 나열한다고 해서 그건 의미가 크게 없어요. 자,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어떤 부분에 물론 등급이 올랐는데 어떻게 등급이 올랐고 나는 어떤 형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게 나에게 효과적이었다. 이런 내용을 쓰거나 알고 봤더니 내가 영어에 상당한 능력이 있더라 라는 거를 알게 되었다. 이런 학습법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2등급이었는데 1등급으로 올랐다. 끝.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자기소개서 내용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외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 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내외니까 3개 넘어가면 안 되겠죠. 3개 정도 혹은 2개 정도도 괜찮습니다.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됩니다. 주로 요즘은 이게 이제 교내에서 활동하는 내용들 중심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 내에서 교내 활동 어떤 걸 했고 동아리 활동이라던가 친구들과 모여서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모여서 이런 활동을 했다. 이런 것들 과정에서 나는 여러 가지 친구들과 뭐 토론을 하면서 논쟁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들을 배웠다. 뭐 이런 형식의 배우고 느낀 점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을 실천하는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천자 이내죠. 자, 그러면은 A4지 반장 정도의 학교 생활 중에서 이게 이제 리더십인 거죠. 배려, 상대방에 대한 인간관계, 친구들 관계, 그 다음에 교우 관계, 학교 선생님과의 또 학교 생활 이런 건데 내용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겁니다.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를 실천한 사례. 예를 들면 요즘은 가기 어려운데 요즘은 학교에서 외국으로 나가서 어떤 환경단체와 협력해서 그 출장이 아니라 여행을 가가지고 환경단체에 참여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계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도 있고,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환경 문제라던가 정치적인 이슈, 학생들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문제를 풀어나가는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기가 느낀 점들을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무엇을 배웠는지, 내가 그 과정에 참여했는데 무엇을 배웠는지 그걸 자세하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내용 쓸 게 참 많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수첩에다가 하나를 정리를 해놓으면 분명히 한 줄씩 요일을 날짜를 쓰고 무엇을 했는지만 써놔도 그때의 자기가 기억을 떠올릴 수가 있거든요. 가끔 보면 자기소개서를 비싼 돈 주고 어디 가서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주로 어른들이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읽는 사람은 단박에 압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쓰는 언어와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요. 옛날에는 한자식 표현이라던가 사자성어 이런 것들을 많이 썼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용어를 주로 글쓰기 할 때 잘 안 써요. 근데 어른들이 쓰는 어떤 신문사 기자에게 아빠가 이렇게 부탁해서 썼다고 한다. 이럴 경우에 받아보면은 읽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아, 이거 아이가 쓴 글이 아니구나. 그럼 금방 표시가 나는 그런 거 구태여 돈 주고 그렇게 글을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게 완성품이 아닌 거죠.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기 위해 우리 학교로 입학을 시켜서 더 훌륭한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을 모집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자세로 귀 학교에 들어가서 귀 학교를 빛낼 인재로 성장하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글이면 충분합니다. 자, 앞서 질문을 양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요렇게 3개로 정리가 됩니다. 자, 요 양식을 띄워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게 보면 양식인데요. 요걸 이용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강의가 마지막인데요. 전체 4강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자, 이 마지막 페이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 가지 찬스를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 하면
요 맨 끝에 있는 양식을 여러분들이 어떤 A4지 같은 데에다가 하나 받아서 여러분들이 글을 써서 제게 보내면 선착순 20명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쓰신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맨 끝에 적어서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에 잘 쓴 부분과 보완해야 될 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4번에 걸쳐서 강의를 미디어를 보여줘 시사로 논술하기 강의를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게 인류 문명의 태동으로부터 시작한 미디어의 역사를 거의 뭐 수박 겉핥기가 아니라 진짜 주마 간산격으로 쭉 그냥 훑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미디어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겁니다. 이 강의 끝에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전체 강의도 이걸로써 끝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